올해로 제주 4.3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라고 제주 4.3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정의될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은 것이 당시 제주도 인구 10%에 이르는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4.3이 발생한 시기 어린 시절을 보내신 박문재 박사님을 모시고 직접 경험하신 일들을 토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 기회가 4.3 사건을 위주로 해서 제 실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저로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사건이 4.3 사건입니다. 그 큰 이유의 하나가 제가 제주도 100% 제주도 출신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사투리도 못 쓰지만 제 혈에 제 피의 50%가 반이 제주도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박사님께서 6.25 때 피난을 가셨다고 하시는데 박사님과 제주와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는 저는 1933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4.3 사건이 났을 때 저는 나이가 뭐 12, 13 요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났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는 제주도 출신이고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친할아버지가 6대 전에 시위였다가 이조 왕조의 시위였다가 제주도에 유배당해서 구양당해서 왔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주도에서 6대를 사시는 의사였습니다. 한의사였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에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애들의 제정시대죠. 일제시대지.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들을 전부 데리고 일본 오사카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전부 거기서 개업을 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 아버지가 차남인데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는 걸 갖다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장남, 삼남 모두들 오사카에서 공부를 했지만 둘째 아들은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울로 보내가지고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 그러니까 자기 제 친할아버지의 친구가 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둘째 차남의 박찬식인데 이름이 보낼 테니까 좀 교육에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서 그 친구 댁에서 공부를 하고 다녀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났고 일본에서 1차 교육을 받았지만 2차 교육은 서울의 중앙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중앙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살 때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그게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이영유학이라고 그러지. 일본에서 서울로 경성으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 집에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 4살 미친데 그래가지고 결국 가가지고는 두 분이 결혼해서 저는 그 사이에서 났기 때문에 아버지 계통으로서는 제주도지만 제주도에서 낳지 않았고 서울에서 낳고 서울에서 전부 자랐고 어머니는 출신이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 제주도 50% 제주도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갓난했을 때 제주도에 어머니가 데리고 한번 갔던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제주도에 처음 가게 된 거가 한국전쟁이 코리안 워가 일어나가지고 1950년도 때 우리가 이제 한국 피난을 간 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제주도를 피난 갔을 때 그때 그러니까 1950년 말에 제주도에 간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이제 4.3 사건이 된가 제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죠. 네. 그러면 4.3 사건은 겪지 않았어도 4.3 사건의 결과를 제가 눈으로 봤고 4.3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년까지 계속했으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살 때
4.3 사건의 그 레이트 스테이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박사님께서 6.25 때 어린 시절에 6.25 때 피난을 가셨고, 그러면 박사님께서 그 제주 4.3 사건 그 말기점에 떠오르는 기억이나 직접 목격하신 일을 토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도를 피난을 갔을 때 제가 14살쯤 됐을 때인데 하루는 이렇게 피난 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별로 고생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주도의 그 시장을 산지항이라고 그러는데 산지항을 지나는데 미국 군인이 집 잘 타고 쇼핑을 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장교가.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의사가 통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그 제주 사람들에게서 쩔쩔매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목격을 하고 가가지고 May I help you 이렇게 영어로 그랬더니 이 미군 그 장교가 깜짝 놀라면서 Of course you may help me. 그러면서 주전자를 사러 나와서 이제 그거 사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부관으로서 통역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아직 어렸었지만 그게 제주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게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이고 현재도 국제공항에 가보면 철조망이 기념으로 놔둬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 그게 옛날에 그 포로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침공포로들 또 중공포로들이 거기에 거진 한 1,000명가량 거기 수용돼 있었고 이 미국 군인 제가 만난 미국 군인이 그 포로 수용소의 사령관으로서 커널 셰이퍼라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 사람 밑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면서 제주에서 제 동생들 어머니 전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4.3 사건의 결과를 제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네, 예.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 특히 그 4.3 피해자나 유족들의 증언을 들으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한 그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압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10살 이하의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한 마을이 이제는 초토화된 곳도 있습니다. 박사님의 제주도의 어린 시절이나 그 4.3과 관련해서 본인이나 친척분들께서 겪으신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반이 유전인자의 반이 제주도 출신이지만 제주도에 간 거는 제가 간 거는 13살, 14살 때 6.25 사변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제주도로 그러니까 1950년 말에 제주도로 어머니와 따라서 형제들과 따라가지고 제주도로 피난 갔을 때 처음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면 제주도에 산 적은 없죠. 그래서 제주도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포로 수용소의 통역관으로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가족들과 있으면서 제주도의 그 4.3 사건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3 사건 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는 제주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4.3 사건이 뭔지도 몰랐는데 피난 가가지고 1950년대 피난 가가지고 4.3 사건에 대한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이유가 그때만 해도 이게 1950년이니까 4.3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한라산 쪽을 밤에 보면은 그 산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폭도들이라고도 그러고 남쪽에서는 제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산사람, 네. 마운틴맨, 산사람들 저희들끼리 거기서 있으면 아직도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싸우면서 경찰과 싸우면서 그 서로가 연락하느라고 봉화로 연락을 합니다. 불로. 네, 네. 그게 봉화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4.3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고 저게 뭔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그게 산사람들의 서로 연락하는 거라고 그러고 밤에는 그러다가 또 밤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식량 같은 것도 또 구해 가지고 먹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4.3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몸소 보았습니다. 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는데 포로 수용소가 현재 국제공항입니다. 그게 비행장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는 K40, K40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군 공군기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포로 수용소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그러기 때문에 그 서플라이가 보급이 오기 위해서
그 활주로를 갖다 항상 늘립니다. 공병이 미군 공병들이. 네. 그럼 그럴 거 늘릴 때 활주로를 갖다가서는 확장하기 위해서 불도저가 활주로를 늘릴 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야, 너 저 이리 오라고. 이렇게 나가보면 그 불도저가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저 활주로를 늘리라고 할 때마다 시체가 나옵니다. 시체들이 그냥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뭐 수를 쉬지 못해도 제가 보기에 그냥 보통 10, 20, 30 뭐 이렇게 그냥 시체들이 나옵니다. 그 불도저를 하면은 그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 그 사령관이 그 커널 셰이퍼가 저를 굉장히 이제 아껴주고 이제 도와주고 했었는데 야 문제 come here who are those people 그런다고요 저한테 그럼 Are they Korean? 저한테 묻습니다. 물론 코리안이죠. They are Korean. 그러면 You're Korean. They are Korean. Why are the Koreans killing Koreans?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시체가 활주로에서 나오는 시체가 대개가 애들 또 할머니 젊은 여자들 할머니들 그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도 이게 뭐냐 말이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해가지고 어린 애들이라든가 부녀자들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땅에다 이렇게 그냥 파묻혀 있느냐 그런 걸 보고 제가 깜짝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그걸 보면서 4.3 사건의 결과라는 걸 제가 느꼈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어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위켄드에 놀러 다니면 걔네들이 야 문제야 우리 저기 한라산 동굴에 한번 올라가 보자. 뭐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라산이 이게 화산도기 때문에 동굴이 많습니다. 그렇죠. 굴이 많은데 또 화산도기 때문에 굴의 그 돌이 구멍이 숭숭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횡횡 불어요. 그 동굴 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썩지가 않고 옷도 그냥 있고 피부가 뼈에 그냥 말라붙어 있고 미라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보면 젊은 남자들은 아니고 다 노인네들, 애들 부녀자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기억하는 게 저하고 같이 간 친구 하나 문제 여기서 바람이 불면은 말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소리가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들으면 말소리가 들리는데 엄마 난 바닥에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듣지는 물론 못했지만 바람이 횡횡 들어가는 그 안에서 그렇게 뭐라고 해요? 영어로 얘기해 mummified 시체들이 쌓여 있는 걸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게 뭐냐 말이에요. 왜 제주도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경찰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 동굴에다 집어넣어 갖다 버리고 이랬느냐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참 경멸감을 느끼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얼마나 욕하겠어요. 근데 결국 알아보면은 그런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위에서 지휘를 하고 허가를 하고 장려를 하고 명령을 내는 거는 미국 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4.3 사건이 완전히 외세에 반대하고 또 친일파에 반대하고 또 단독 정부에 반대하고 통일 정부를 원하는 그러는 사람들에 의한 미 군정에 대한 반대 또 이승만 단독 정부에 대한 반대이지 이것이 무슨 공산주의화 우리나라를 공산화한다든가 사회주의화한다는 그런 목적으로서 빨갱이들에 의한 폭동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주도가 그 조그만 섬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공산국가 됐다 그러지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육지는 미군 민주주의 정부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북쪽 호구가 연결이 돼 있다면 몰라도 북쪽 호구 제주 사이에 남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도를 갖다가 수립하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폭동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일파 일본 경찰을 반대하고 또 미국 군정을 반대하고 외국 세력이 물러나야 한다 한국에서. 그리고 단독 정부를 세움으로써 우리나라 반도가 둘로 갈라진다. 그걸 그러니까 단독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생긴 항쟁으로 보신다. 반정치 정치 운동이라고 저는 확실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이 남쪽의 진보 세력들이 그 단독 정부에 반대해 가지고 평양에 가지고 평양에 김일성의 그때는 사령관이었죠. 김일성 수령이었지. 하고서 저희 남북 처음으로 남북 회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계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거지. 적화 통일을 한다는 게 적화 통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그 단독 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결국 북쪽에서도 단독 정부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2년 후에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예언이 맞은 거야. 우리가 단독 정부를 해가지고 남한에만 단독 정부를 세우면 국가가 양단이 됨으로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양한 입장의 차이와 견해가 달라서 모두가 합의하고 만족하는 명칭을 가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또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사사건의 결과를 제가 눈으로 봤고 그 역사를 제가 알고 또 제 가족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제주도를 이제 그런 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할 때 4.3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면 진상은 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단독 정부 반대하는 거였고 제주도를 적화 도로 만들려는 건 아니었고 또 사회주의적인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그 이상인 그거로서 완전한 거고 무슨 제주도 사람들이 무슨 제주도를 적화 빨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자기네들의 참혹스러운 결과를 내진 거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 소수 보수 세력들의 그런 말이고 그건 뭐라 그럴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예 회복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제주 4.3 사건이 이제 끝나가지고 54년 끝나가지고 이제 한국전 코리안 워가 이제 6.25 사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의 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인 현재의 정치제도 하에서 이제 평화적인 도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것은 그러니까 일화 10%가 제주도 학살에 연결된 사람들이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까지도 쉬쉬하고 자기의 가족이 그 4.3 사건에 관련이 됐던 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거를 명예 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4.3 사건 기념관이 있다는 걸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거기 가면은 죽은 사람들의 묘지를 갖다 쭉 그냥 묘비를 해놓고 하나의 큰 묘석이 백비라는 게 있어서 거기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큰 묘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진짜로 정말 4.3 사건이 뭐라는 걸 갖다 사실을 거기다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제주도의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지금 미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4.3 사건을 볼 때 참 창피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제주도구 육지구 간에 우리 조선 사람이나 뭐 고려인이나 무슨 대한민국 군이나 다 같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서로 죽이고
이래 가지고서는 정치적인 그 학살 사건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들이 모두 후회하고 저이 자책감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이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태 사람들이 그 어슈빅스에서 무슨 100만, 200만이 죽었다 그러지만 그 유태 사람 죽인 건 유태 사람이 죽인 게 아닙니다. 독일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유태 사람을 학살해 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서 자기 민족끼리 특히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가지고 죽었다는 건 참 이건 슬픈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상으로 명시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레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